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예린입니다. 오늘도 엠뱅골드 매니저 그리고 AI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꼼꼼하게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성하준 매니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제 새롭게 얼굴을 딱 비추시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요.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주 잘 보냈습니다. 네. 네, 잘 보내셨군요. 네네네. 네, 그러면 저희 바로 AI 전문가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네, AI 전문가님 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전문가님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투자의 재미를 알려드리는 뻔뻔한 AI 매니저입니다. 성하준 매니저님과 함께 즐거운 시작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AI 전문가 뻔뻔이 아니라 펀펀 즐겁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라는 포부를 어제부터 밝히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시장 그리고 내일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일 CPI 예상치 하회하면서 우리 증시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 옵션 만기일 영향인지 오후부터 미끄러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CPI 지수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살짝 던져주니까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물가 지표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이제 PPI 지수가 나오지만 어제 저녁에 있었던 CPI 지수가 예상치를 뭐 부합해도 만족했을 것 같은데 하회하는 모습까지 나왔다 보니까 야,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이 조금 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호적인 반응이 형성이 되었었어요. 네. 근데 오늘 시장이 정확하게 전강후 약으로 그냥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밀리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마녀의 날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는 뭐 물가 지표에 관련된 내용들도 짚어봐야 될 텐데 첫 번째 물가 지표에 관련된 내용들을 짚어보자면요. 일단 CPI 지표가 나름대로 예상치를 하회는 했는데 지금 시장을 흔드는 게 뭡니까? 관세 우려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아직 관세에 대한 내용은 반영이 안 된 상태지 않느냐라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CPI 지표 나왔고 PPI 지표도 확인하겠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물가 2%대의 물가 상승률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다시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려가 좀 잔존해 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시장 하락의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내마녀의 날이죠. 사실 이거는 매 시기마다 뭐 어떤 날은 조금 이제 지수가 좀 급락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날은 좀 방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날은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 만기일이 되면서 현물과 선물의 그 차익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 매물을 쏟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부분으로 좀 흘러갔던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네.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방송 통해서 오늘장도 중요하지만 내일장이 더 궁금해하실 텐데 내일장 흐름을 조금 한번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너무나도 아쉽게도 내일장 뭐 엄청난 급반등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물론 오늘 시장만큼이나 뭐 밀리거나 또 하락하면서 지지부진한 시장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오늘의 낙폭을 단번에 메우거나 뭐 추가적인 상승세가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네. 시장을 막 돌려주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또 왜 그러냐면 일단은 미국 시장부터 보자면 오늘 저녁 PPI 있죠. 그리고 금요일에 소비자 심리 지수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뭐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고 하지만 다음 주에 FOMC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파월 의장이 또 경기 관련된 부분들, 물가 관련된 이야기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에 뭐가 깔려요? 경계 심리가 깔리죠. 그러다 보니까 깔려있는 경계 심리를 기초로 했을 때 시장 참여자들은 투자 심리가 활발하게 일어나기보다는 조금은 좀 위축되는 투자 심리가 발생하면서 네. 시장이 조금 빠르게 움직이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리스크예요. 오늘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비교적 좀 우호적인 분위기는 만들어졌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거부권 행사라든가 일부 좀 노이즈가 좀 남아있는 상태고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다 아시는 정치적인 리스크 아직까지 선고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리스크까지 고려한다라 그러면 당장 우리나라 시장을 멱살 잡고 끌어줘야 되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당장 들어오기에는 우리나라 시장도 약간의 좀 부담이 깔려있는 상황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오늘의 시장 뭐 1%대 하락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코스닥. 하지만 이 부분을 단번에 만회하면서 급등하기는 좀 어렵고 내일까지는 조금 눈치 보는 시장 분위기가 네.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주말 동안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새로운 재료가 발생하면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만회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주요 경제 지표들이 참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전망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지난주에 담으셨던 종목에 대해서 리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목표가 7,500원으로 우리기술 투자를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AI 전문가 달성 가능성 48%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목표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두 분 모두 앞서 팩트 폭격을 당하고 가셨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어떻게 결과를 전망했을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AI 전문가님, 우리기술 투자 목표가 7,500원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3월 10일에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목표가 달성 확률을 48%로 예측한 이유는 시장 변동성이 높았고 비트코인 시장의 불확실성 등 외부 요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아쉽게도 목표가 달성에 실패했지만 이번 주는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비축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의도인데요. 이러한 움직임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기술 투자와 같은 관련 종목들이 이번 주에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화준 매니저님께서 목표가 달성에 실패하여 아쉬움이 크셨겠지만 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매일경제TV는 결코 쉬운 곳이 아니지만 함께 성장하며 최고의 투자 전문가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도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는데 오늘은 이번 주부터 좀 흐름 다시 잡아가면서 긍정적인 흐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AI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중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없다라고 말씀을 네.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의 재료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그 시장의 재료가 소멸되지 않는 한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다 보면 이거 이전에 나왔던 기사 또는 이전에 나왔던 재료인데 이제서야 뭐 특징주로 분류돼서 주가가 뭐 오른다거나 시세 분출이 나온다거나 하는 모습들을 여러 보셨을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크나큰 재료로 확인했던 이 암호화폐 서밋, 좀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 이 암호화폐를 비축하겠다라고 했던 그 전략들이 바로 다음 거래일에 시장에 반영되기보다는 지금 위치에서는 살짝 실망감에 눌렀다가 다시 한번 기대감을 채워나가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프로그램 특성상 5거래일 안에 그 목표가 달성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다 보니까 5거래일 안에는 좀 실패한 부분은 아쉽지만 네. 앞으로 시장을 본다라 그랬으면 AI 전문가님과 저도 동일한 의견으로 앞으로 전망은 더욱더 좋을 것이고 특히나 또 우리기술 투자라든가 하나투자증권이라든가 일부 관련된 종목들의 차트상의 기술적 자리를 보더라도 충분히 바닥 다지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오기 좋은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네. 지금 차트 한번 좀 같이 보시면요. 지금 위치에서도 사실 뭐 어려운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도 저점에서 조용조용히 거래량을 매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꺼져 있는 상태라면 신저가를 가져가든가 아니면 또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세에 맞춰서 움직인다라 그러면 사실 최근에 암호화폐 서밋 이후에 가격대가 조금 더 반등한 부분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저번 주에도 앵커님께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은 비트코인 시세랑 연계되는 부분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좀 재료의 흐름을 먼저 보시는 게 맞다 말씀드렸었는데 여전히 우리기술 투자 관련된 종목, 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시세 그런 부분도 다 결정적으로 다 고루고루 봤을 때 지금 자리는 저는 충분히 저가 매수 가능한 자리이고 암호화폐 관련된 시세보다도 시장의 재료를 토대로 한 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저는 시간을 좀 더 주신다라 그러면 뭐 목표가 달성에 대한 부분들 나중에 이제 AI 전문가님께 그래도 시간 두고 달성했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저도 지켜보고 끝까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가격도 조금씩 반등세 보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슈 나오는 것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7,500원 계속 유효하니까요. 흐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내일장 또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봐야 할지 꼽아봐야 할 텐데요. 오늘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이 좀 많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일단 유리기판 관련된 섹터를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유리기판 관련된 섹터는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번 주 초도 그렇고 사실 갑작스럽게 또 낙폭과대 종목이었던 반도체 관련주들의 반등이 한번 있었어요. 네. 그럼 실제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이 뭐 미국이 중국의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 과세를 부과하면 우리가 또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는 뭐 디램 가격이라든가 낸드 가격이라든가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거다. 뭐 이런 이렇게 많은 재료들이 좀 붙으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반등하는 재료도 좋지만 그 반도체 소부장들 안에서 새롭게 게임 체인저로 거듭나고 있는 재료들을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오늘 유리기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사실 지금 AI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커져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기판으로서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발열에 관련된 문제가 있죠. 최근에 엔비디아에서도 블랙엘 생산하는 데 있어서 발열 문제로 결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뭐 액체 냉각 관련주가 뭐 움직이기도 했었고 유리기판 관련주가 뭐 차세대 또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 또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그 발열 문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 유리기판이라는 기판, 새로운 글래스 기판이 이 발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해소해 줄 수도 있다라는 그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재료가 있었다 보니까 유리기판 시장이 조금 더 빨리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현재 기판은 약간의 휨 현상이 있죠. 말 그대로 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판이 휘어지게 되면 내가 원래 전송해야 되는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제대로 전송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비교적 적다 보니까 그런 그런 한계점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고 뭐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유리기판 지금은 기대감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기판에 대해서 유리기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일단 주요 기업들이 계속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고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도 관련된 이야기 꺼냈죠. 인텔, 뭐 AMD, 삼성전자 웬만한 주요 기업들이 유리기판을 채택해서 그 새로운 게임 체인저 역할로서의 흐름을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유리기판 시장은 지금 당장 양산돼서 상용화된 건 아니더라도 그 기대감으로 종목들의 흐름을 충분히 추적해 볼 수 있는 자리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뭐 유리기판 인터포저, 뭐 유리기판 관련된 기술력 갖고 있는 기업들 많거든요. 네. 그러면 뭐 뒤에도 뭐 혹시 뭐 필요하다면 제가 뭐 탑픽 종목도 가져왔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유리기판 관련주를 보고 싶다 하시면 온리 기대감, 그러니까 오직 기대감만 있는 종목 말고 정말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사업화 실현을 하고 있고 네. 그에 대한 뭐 공장 착수라든가 그에 대한 생산 라인 구축 등 이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사업을 여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유리기판 관련주 한번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도 정말 뜨거웠던 유리기판이었는데요. 내일 장 또 주목해야 할 섹터로 유리기판을 꼽아주셨습니다. 기대감도 참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 꼽아주셨으니까 잠시 뒤에 탑픽 종목까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유리기판 AI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AI 전문가님, 내일 장 유리기판 섹터 어떨까요? 현재 한국의 유리기판 시장은 전자제품, 자동차, 태양광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요가 증가하며 2025년에는 약 84억 3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LG, SK 같은 주요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경기 변동과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기판 시장의 성장은 긍정적이지만 경쟁 심화와 기술 격차 등 잠재적인 위험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께서 딱 꼽아주셨던 것처럼 지금 대내외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모멘텀일 것 같고요. 반대로 좀 경쟁 심화 이런 것도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안에서 AI는 어떤 종목 주목하고 있을지 불러볼게요. 네, AI 전문가님, 그럼 유리기판 안에서 탑픽 종목 3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리기판 섹터에서 주목할 만한 상위 3개 종목은 캠트로닉스, 램테크놀로지, 그리고 필옵틱스입니다. 이 세 기업은 유리기판 및 관련 기술에서 강점을 가진 회사들입니다. 캠트로닉스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며 유리기판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램테크놀로지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에서 유리기판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필옵틱스는 광학 및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유리기판 기술 분야에서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투자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특히 램테크놀로지는 유리기판 섹터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단기 바닥권이 형성되어 있고 최근 시장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 종목을 꼽아줬는데요. 캠트로닉스, 필옵틱스, 램테크놀로지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램테크놀로지 단기 바닥권이다라는 차트까지 분석을 하면서 탑픽 종목으로 꼽았는데요.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8시 기점으로 마무리된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함께 하시죠. 애프터마켓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 확인해보는 대체거래소 시황센터입니다. 네, 벌써 2주차에 접어든 대체거래소, 오늘도 활발히 거래됐는데요. 이번 주까지 10개의 종목으로 거래가 되고 다음 주부터는 110개로 늘어나는 점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이 시행됐습니다. 조금 전 마무리된 애프터마켓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S51 오늘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했습니다. 메인 마켓에서 오전 한때 급등세 보이기도 했지만 이내 윗골이 달리며 마감했고요. 0.17% 상승하면서 66,6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LG U+와 제일교회, 롯데쇼핑도 일제히 빨간불 들어왔는데요. LG U+는 보안 팹리스 업체인 ICTK와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협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양자보안 기술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으로 상승폭 계속 키워갔습니다. 오늘 0.47% 오르면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롯데쇼핑도 빨간불 들어왔고요. YG 엔터테인먼트는 오늘은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0.48% 내리면서 62,100원의 종가 형성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보시죠. 네, 코오롱인더 SFA 동국제약 일제히 파란불로 마무리했습니다. 1.09%, 0.51%, 0.13% 약세로 마감한 모습이고요. 이 안에서 컴투스는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3% 넘게 올라오면서 44,600원에 거래 마감한 모습이고요. 3.36% 상승하면서 마감한 한국거래소와 유사한 흐름 보였습니다. 이 모바일 야구 게임의 새로운 시즌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기대감 받으면서 투심이 몰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골포준까지 오르며 마감했고요. 오늘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마감 직전에 거래량이 몰렸습니다. 그러면서 1% 상승한 모습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62,200원으로 마감한 한국거래소보다 높은 시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애프터마켓의 움직임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대체거래소 마감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 안에서 이거래 이제 강세 보였고 애프터마켓에서도 3% 넘게 오르면서 마무리된 컴투스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 장 마감 직전에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컴투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수혜에 대해서 기대감을 참 많이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 상법 개정안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종목인가요? 사실 이제 상법 개정안 관련된 부분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뭐 하자면 어쨌든 주주가치 제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소액주주들이 항상 피해를 보고 어떤 특정 기업들이 회사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뭐 주가의 흐름을 관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라라는 부분들 때문에 상법 개정안이 됐던 건데 사실 지금 당장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으로 이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막 일으키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뭐 권한대행의 뭐 거부권 행사 뭐 이런 얘기들도 있을 것이고 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좀 대립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순기능이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만약 이뤄진다면 사실상 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수혜보다는 그냥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성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특정 종목의 수혜를 좀 일으키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보다는 이제 KBO 개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게임 관련된 흐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컴투스 이야기 잠깐 나눠봤고요. 그럼 우리 AI가 꼽아준 탑3 종목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섹터에서 오늘 가장 뜨거웠던 게 컴트로닉스인데요. 이 컴트로닉스 목표 주가 4만 원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3750원으로 종가 형성했는데 4만 원 터치 가능할까요?
사실 지금 기술적인 자리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네. 4만 원 터치의 부분, 4만 원 터치에 대한 부분이 일시적으로 바로 급변하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뭐 이제 프로야구 개막도 앞두고 있지만 이 홈런보다도 안타 치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4번 타자보다는 1번 타자, 2번 타자를 더 원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캠트로닉스가 유리기판 시장에서 뭐 유리관통전극, 그 TGB라고 하죠. 그 TGB 공정 관련된 부분에서 밸류체인도 갖고 있고 이미 글라스 관련했고 이제 고객사에 납품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AI 전문가가 꼽아준 것처럼 나름의 또 탑픽 종목으로 꼽힐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당장 4만 원까지 시세를 분출하기에는 배트를 짧게 잡는 사람들에 의해서 차익 매물 맺을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는 점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지금 차트 흐름 보셨을 때 최근에 단기간 안에 좀 많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위치에서 놓고 보시면 이 하단의 박스에 놓여 있는 게 상대 강도 지수라 그래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이 종목이 과매수 구간이냐 과매도 구간이냐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 이 31,500원대, 3750원대가 현재 과매수 구간 시작점에 들어있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를 포인트로 잡아봤을 때 여기에서 다시 급등하는 모습 나오면서 과매수 구간을 가득 채우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을 갖고 그 차익 매물을 통해서 현금화시킨 물량을 뭐 유리기판 다른 수혜주로 좀 옮겨가거나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뭐 목표가 3만 원에 대해서 아예 달성이 어렵다는 건 아니에요. 네. 조정 구간을 활용한다라 그러면 뭐 유리기판 시장의 성장성 대비했을 때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힘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금 당장 흐름을 4만 원까지 막 끌어가기에는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렵다. 이렇게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4만 원은 좀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대장주가 또 캠트로닉스기 때문에 나는 유리기판 담고 싶은데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언급해 주셨던 홈런 아니고 안타를 노릴 수 있는 내일장 탑픽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홈런을 기대하기보다는 네. 안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종목 유리기판의 SKC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SKC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주가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에는 사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아예 뭐 최근에 시세를 아예 받지 못했다,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리기판 관련 종목 중에 물론 피롭틱스와 캠트로닉스가 시세를 많이 분출했던 건 사실이지만 SKC도 어느 정도 관심은 계속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SKC가 어떤 종목이길래 왜 강조하시나라는 거 사실 여러분들 시장 참여자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SK그룹에서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유리기판 시장을 되게 많이 강조했었어요. 네. 근데 SKC의 자회사, 미국의 SK 앱솔릭스라는 기업이 미국에서 관련된 보조금, 자그마치 한 1,400억 정도 규모의 연구개발 비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받은 비용, 그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우리 대한민국 기업에서는 최초이다 보니까 네. 유리기판 시장의 상용화를 가장 먼저 끌어당길 수 있는 가장 1번 주자로서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캠트로닉스도 좋고, 뭐 아니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롭텍스도 좋고 네. 장비 관련 종목들에서 매우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 기업들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기대감에 움직였으면 이제 과연 누가 빨리 시제품을 생산하고 상용화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느냐 이제는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유리기판 관련 설명 드릴 때도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사업에 더 뛰어들고 있거나 구체적인 사업을 펼치는 기업들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업 중에 하나가 SK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자리가 어느 정도 파동을 만들어내는 구간에서 완만하게 우상향 그려내는 구간이라고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사실 어려운 자리도 아니고 상단에서부터 고점대를 소화하면서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는 구간이 아니고 지금 자리는 오히려 어느 정도 과매도 구간을 해소하고 반등 주는 자리다 이거죠. 게다가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직전 거래일 대비 거래량 300% 이상 붙었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거래량은 주가의 선행 지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유리기판 시장에 대한 뭐 미래 성장성과 기업의 가치, 그 시장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오히려 고점을 높여놓은 켄트로닉스라든가 피롭틱스 신고가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종목보다도 바닥에서부터 다시 재차 관심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공장 지어놓고 빠르게 상용화할 수 있는 기업 SKC를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일단은 목표가는 여러분들 14만 3천 원 구간까지만 딱 잡아 놓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만 일단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원 선 잡고 대응해 보신다라 그러면
그러면 이번만큼은 유리기판 시장에서 SKC 목표가 달성에 한번 좀 흐름을 추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섹터 안에서 내일장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종목으로 SKC를 꼽아주셨습니다. 우선 가격 전략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해보도록 하고요. 목표 주가 14만 3천 원, 손절 라인 12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AI 전문가의 달성 가능 여부도 한번 물어봐야겠죠?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AI 전문가님, 오늘 SKC 목표 주가 14만 3천 원으로 제시가 됐는데요. 일주일 안에 달성 가능할까요? 가능성까지 이야기해 주시죠. 목표가인 14만 3천 원까지 도달 가능성은 시장 상황과 SKC의 최근 움직임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최근 한국 시장이 긍정적이고 SKC의 안정적인 포지션을 감안하면 도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AI 전문가님 그러면 정확한 확률도 함께 짚어주시죠. 목표가 도달 가능성을 85%로 높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다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 1차 저항선인 14만 원을 돌파하면 큰 상승이 기대됩니다. 또한 현대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면서 상승 모멘텀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목표가에 도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급락 후 반등 중이므로 변동성이 클 수 있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네, SKC 지금 가능성에 대해서 85% 가장 크게 제시가 됐습니다. 또 이야기해 주셨는 목표 가격이 14만 3천 원인데 14만 원 라인부터 좀 기대된다. 정확하게 짚어주셨거든요. 지금 85% 만족하시나요? 만족해야죠. 지난주에 네. 48%였나 주셨다 보니까 AI 전문가에서 85%라면 만족하는 마음으로 좀 저도 같이 좀 추적을 해보고 실제로 달성하고 그때 다시 또 관련 종목 AI 전문가님과 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SKC는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칩스법 다시 좀 바꾸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는 없나요? 리스크라든지. 사실 칩스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오죠. 아무래도 이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축소하든가 폐지하고 차라리 부채를 갚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칩스법, 보조금 축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되는데 지금 기업들은요 이미 칩스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축소시켰을 때에 대한 방안들을 다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타격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돼서 주가를 폭락시키거나 할 정도의 영향력은 아닐 걸로 보이고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미국 상황을 듣고 봤을 때 칩스법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주가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죠. 저희 그럼 먼저 AI 전문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은 성하준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재미있는 종목과 수익률을 위해 뻔뻔한 AI 전문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즐거운 우리 AI 전문가는 보내보도록 하고요. 더 많은 내용 저희 어디로 몇 시에 가면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방송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커피 한잔 하시고 아니면 차 한잔 타셔가지고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성하준 매니저라고 검색하시거나 MBN골드 검색하시면 제 라이브 방송 1시간 동안 제가 뻔뻔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의 시장 전략 그리고 오늘 못다한 이야기 다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뒤 8시 45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